네, 이슈 삼합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떤 이슈에 또 관심이 가셨는지요? 먼저 우리 신준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네. 직접 네. 국회에 침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기, 이 시점, 요 전화를 하기 직전에 그러면 정족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이게 완전히 다 실시간으로 공개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상한 전화가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더 늦춰달라. 30 몇 분 늦춰달라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가 급한 정말 네. 1분 1초가 급한 이 시기였는데 30분 정도 늦춰달라라고 네. 의원식 의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시점과 이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정족수 안 찼다. 끄집어내라. 하는 그 시점이 미묘하게 중간에 끼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소통을 하면서 아직 정족수가 다 안 찬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당장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요 내란 행위 자체에 완전 공범으로 이거는 주요 묶일 수가 종사자가 있다. 되는 네, 거겠죠.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주요 있겠습니다. 임무 종사자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지금 수괴, 우두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당 모의하거나 주요 종사자 또 그리고 부수 행위들 하는 사람들 단순 가담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처벌하는데 그 두 단계 그 두 번째에 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포착된 것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 그리고 네. 38분에 의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고요. 맞네요. 그럼. 네네. 그리고 맞다고 하면 안 되나? 예. 네. 그리고 30분에서 40분 경에 이 지금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동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빨리 소환 통보했으면 조사받으러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 이제 가져온 게 제가 지금 이제 띄워놓은 거는 지금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조선일보 칼럼. 아, 네. 요새 조선일보 잘 보시네요. 예. 왜냐면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아. 이게 이제 뭐 칼럼 내용 자체에 또 사실 비판할 분들이 많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주목해 본 거는 제목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지금 이제 윤상현 지금 의원도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닙니까? 네. 제왕적 대통령제. 예,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네. 대통령제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러설 때가 되니까 얘기가 이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집권하면 그렇게 된다. 네, 이 이렇게 말씀이죠.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87년치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의 취지는 이런 네.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87년 헌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게 근데 이 말대로라면 민주당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됐던 케이스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국힘적 대통령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이런 비판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뺐으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권력의 총합은 동일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을 덜어서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냐. 그렇게 보낼 경우 그러면 밸런스가 맞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할 때 절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독재자가 없냐. 총리가 독재자인 총리가 독재하는 경우도 있죠. 독재 정말 많이 있고요. 뭐 케이스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가 내각 책임자가 됐던 대통령제가 됐던 또는 우리나라처럼 내각 책임자가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든 아니면 미국처럼 완전히 대통령제 권한을 주는 대통령제가 됐던 간에 이게 올바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든 민주주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윤석열 케이스처럼
그 헌법지 예정한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고 이후에는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다시 재앙 그런 얘기를 하는 나오죠. 것이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이제는 좀 속지 마시고 왜 이런 논의들이 이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도가 문제인가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 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제도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계엄 해제 요구 헌법에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대통령은 그 부분이 작동했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또 뭐 말씀대로 그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진짜 이 조선일보 칼럼을 네. 이제 비판해 주시는 지점도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조선일보는 정말 해롭구나. 네. 정말 이 사회에 악이 조선일보에 응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내용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절망감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이해해 보려는 이 내용이 조선일보는 정말 절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좀 아직까지도 특이하게 어떤 정치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언론 또 정치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입니다. 통치행위다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뭐 판례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 얘기하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다 보시는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판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뭐 공부를 하긴 하나요? 뭐 알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랬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길수는 좀 많이 네. 길진 않으니까 읽을게요. 예.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판례는 이른바 5.18 그러니까 네. 이제 전두환 일당 등에 대한 판례고요. 구력도 3376 판례입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요 문장의 요 단락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좀 통치행위니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 문장이 연결됩니다. 같은 문장이. 한 그러니까 문장으로. 앞부분만 얘기하는데 통치행위라는 건 뭐냐면 사법 그 심사를 자제하는 그런 관념으로 나온 게 통치행위고 결국 그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통치행위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판례예요. 그걸 왜 곡하가세를 합니까?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한 문장도 아니고 뭐 위에서 아래에서 긴 것도 아니고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독해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독해력 내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차용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글을 제대로 읽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의장에게 네. 판례를 공부하라. 아니 판례는 명백히 범죄행위 경우에 범죄행위라면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한글 공부를 먼저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아마 우원식 의장이 뭐 잘 그렇게 끼어들고 지적하지 않는데 아니 총 들고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거를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상식에 좀 맞게 얘기하라 하니까 또 대법원 판례 봐라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기가 찬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자, 윤상현 의원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뭐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메시지를 좀 했어요. 그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폭탄 문자를 부른다. 등등의 문자들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나오면 같은 당 의원들도 좀 곤혹스러워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문자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같은 당 의원들도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 쪽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좀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판례는 이 내란죄를 이른바 상태범으로 보고요. 네. 상태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봅니다. 구체적 위헌이 뭐냐면 이게 폭동행위가 종료된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폭동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폭동행위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얘기했던 5.18가 이제 같은 경우에 사실 12.12, 5.18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쭉 내란죄로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 폭동이 일어날 구체적 위험이 사라진 상태냐에 네.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실제로 이것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여전히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국정에 대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해서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에 도움을 주면 네. 이건 내란죄의 정범이 됩니다. 그렇죠. 저기 그 내란죄에 도움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예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른바 그러니까 박정희 암살 사건에서 네. 그 김재규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이죠? 예, 네. 그 공범으로 내란 목적 살인의 공범으로 들어갔거든요. 공범으로 들어간 인정이 된 사실관계가 뭐로가 적시가 됐냐면 이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고 나서 나오다가 김기현 실장을 마주쳤습니다. 김기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거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 요지를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김 실장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각하께서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더니 적당히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알았소라고 대답했다는 거가 가지고 정범이 됐습니다. 알았어. 네, 알았어로 정범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제 공모공동 정범이라는 법률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네. 범죄고요. 5.18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12.12 5.18 판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개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으로 인정되면 다 정범입니다. 네. 이게 그 전두환 판례도 그렇거든요. 그 사실 지금 중요한 게 김계한 같은 경우 나중에 가서 사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가 했다고. 예.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알았어 했다는 것 자체로 네, 내란죄 정범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정범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현재 내란이 실질적 구체적 위험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면 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내란죄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판례가 참 무서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예. 판례를 봤냐는 거예요. 예. 구체적 위험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당시에 폭동 상황이 이 12월 4일 날 새벽에 군인이 빠지면서 종료된 게 아니라고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지만 구체적 위험이 종료될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12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 종료된 1981년 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란이 종료 사상을. 이거를 좀 이 판례가 우리가 해석을 좀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권좌에 지금 있는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군인을 동원하거나 뭔가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상태가 쭉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 권좌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판례대로라면 내란 상태가 되고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그 동조되는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면 내란죄의 주요 종사자 내지 공동정범 또 아니면 선전선동죄 같은 것들 범죄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에서 네.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임명권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죠. 행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홍장원 차장부터 해가지고 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면권 면직했죠. 네. 그리고 또 류혁 감찰관 이거는 어제입니다. 어제부로도 대통령 윤석열로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영식 헌재 재판관과 또 관련이 있는 진실화의 네. 위원장인데요. 박선영 위원장인가요? 박선영이죠, 네, 박선영 위원장까지도 임명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인면권과 인사권을 아주 발빠르게 행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행동도 지금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혀 이 내란에 대한 위험이 계엄에 대한 위험이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네. 우리가 여기서 막겠다라는 의사가 지금 표현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내란은 우리 형법의 범죄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범죄 내란 외환죄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외환이라 한다면 형사소추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의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걸렸으면 이거는 저는 다 처벌된다는 게 아마 우리 형법 의지 같아요. 내란죄라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고 나라를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 좀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도 다 처벌하겠다라는 게 우리 형법 만든 사람의 의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행동들이 내란죄에 지금 계속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죄에 걸리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종료됐는지가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건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 연관돼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요.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무력으로 막은 거거든요. 지금 그 행위 역시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폭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구체적 위험이 상정한다고 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네. 그 이유가 언제 계엄령이 다쳐질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거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기준에서 보면 어찌되었던 지금 윤석열 대표만이 아니라 사실 탄핵 의결을 막는 거 사실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전환을 헌법적으로 정지시켜야지 이 상황에 종료되는 것인데 막는 행위들 전체가 다 내란행위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설사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의 정범으로서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는 행위라면 네. 설사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사후정범으로 사후정범이란 말을 씁니다. 네, 사후정범. 사후정범은 처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사후정범 기준으로서 위헌적 행동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또는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이 진짜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김필성 변호사나 우리 신민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그 공부를 하신다면 본인이 정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재형법정주의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만 내란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보고 약간에도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공부 좀 하십시오. 지금 단순히 입조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정당으로서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네.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 내란 수계를 지금 비호하는 이런 발언 모두가 다 내란 행위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요. 이 상태범으로서 이 윤상현 의원도 추후에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그런 국민의힘 정당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권성동 추대가 됐던데 근데 이제 김태호랑 두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김태호.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거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원래 더 친윤 쪽으로 꼽혔던 인물로 제가 따봉 때문에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긴 맞나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세운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의
체제,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한 그걸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사실 이제 그 추경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또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이라는 인물이 더 무게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쩌면 더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비교하자면요. 이게 만약에 추경호 저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틀어잡고 저기 원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나 지원 같은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헌적 행위들이 더 사실 더 세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더 커질 수 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보호하려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나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더욱더 윤석열을 옹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정당으로 국민의힘 해산되고 여기에 부역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배지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전혀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될 법무부에서 해야 뿐이지, 됩니다. 예. 안 될 뿐이지 이 정당이 결국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받게 되는 데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그 맥락에서 지금 참 자꾸 뭐 일부러 그게 걸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조은현 휴대폰이 또 기자들 통해서 찍혔는데 보니까 표 같은 거 모으고 있어요. 권성동한테 몇 표가 모였다, 최소 몇 표 모였다 이런 뭡니까 이 사람들 진짜로?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 뭐 것 같아요. 합니까 이게 도대체? 아직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 걸리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들 여기 메시지에 예. 뭐 이름이 언급된 자들에 대해서 이다리, 김종양, 이인선, 서명옥, 정동만, 조승환, 최수진, 이미자, 김희정, 박성훈, 김민전, 강선영, 박수민 이런 사람 확실하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회 표결에 참석할 것인지 이 부분 그리고 이 자들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완전히 박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 동조범으로 자신들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전에라도 자신이 무기멸 투표이기 때문에 자신은 탄핵 찬성할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탄핵 이 사람들은 반대로 완전히 기록될 것이다.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체 뭘로 보이는 겁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중요한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설사 이게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던가 지금 내란을 저질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수괴들 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또 사면 받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보수 언론 쪽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갈 거고 수괴들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다 사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못 안 했었고 지금 잘 살잖아요. 여기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학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똥덩거리면 잘 살고 장수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 상당수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이 벌써 지지난 국회죠.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정치인들 상당수는 현재 지금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내란이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 나갈 것이다. 네. 그리고 희생양 명면만 집어넣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거물급들은 어차피 사면될 거고, 뭐 지난 정권 같은 그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최순실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다 나오고 최순실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에
까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DJ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뭐 이쪽에서 했을 때까지는 아직 이제 국민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2024년, 25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통합이 문제될 정도로 민주화 수준이 낮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민주주의의 적, 공화정의 적을 철저하게 처단하고 책임을 묻는 게 되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 메시지 그 의원들 한 몇 면을 보면 뭐 대부분 TK 쪽으로 보이거든요. TK 내지 TK에 가야 될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당하거나 이쪽에 잘 보이면 결국은 내가 공천받고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도권 쪽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으면 내란이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만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공천만 받으면은 네. 절대로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깨주는 것이 지금 TK에서 일어나는 지금 집회거든요. 네. 그래서 TK의 딸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제 뭐 피켓까지도 있던데 그래서 TK 쪽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를 계속 비호하고 있는 이 자들의 행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극우 유튜버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TK에서도 아이고 남자가 막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TK가 좀 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구 출신으로서 참 제가 출신이 저 역시 대구지긴 한데요. 대구죠. 네, 제가 출신이긴 한데 TK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또 뭐 지역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이번이 지금 안 나왔지만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다 잊어버린다. 개돼지론. 네. 근데 그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는 도봉구입니다.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그 인재근 의원인가요? 계속 오래 했었던 그쪽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힘 텃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지지할 거거든요. 대양대 대통령제 얘기할 거거든요. 또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시간 지나면 그리고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만 반복하면 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14일 토요일 날 탄핵 재표결됩니다. 요때 어떻게 좀 될지 전망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 계속 조용히 함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신과 한덕수 총리가 뭐 마치 뭔데 도대체 아무 권력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이다. 그 자체가 또 다른 내란이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침묵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쯤에는 뭐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이대로 놔두면 한동훈 대표가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네. 내가 그냥 탄핵을 하는 게 낫다. 대통령도 탄핵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 차라리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게 한동훈 대표가 더 이 상황에서 설치는 꼴을 안 보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관없이 네.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탄핵이 아니고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의에 못 가도록 방해했던 행위는 내란 정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은 기준에서 만약에 내란 행위가 현재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뭐 법리적 다툼이 있으니까 사실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참석을 못하게 막았던 행위, 네, 그 행위. 그다음에
이 만약에 14일도 동일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까지 전 내란의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설사 내란 행위가 이미 종료돼서 뭐 내란 행위에 포섭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좀 양지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란 행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